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여러분은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신문의 날인데요. 신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되던 해인 1957년에 제정됐습니다. 오늘은 독립신문 발행의 중심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이후 정치, 외교, 경제 등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한 청나라. 이에 반발한 급진 개화파는 청나라의 정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12월 4일 저녁 9시경 우정국 개국축하연회를 계기로 시작된 갑신정변. 빠른 속도로 정권을 장악한 개화파는 인사를 단행하고 자신들의 개혁 구상이 담긴 정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46시간 만인 12월 6일 오후 7시경에 막을 내리고 마는데요. 비록 정변은 채 3일도 안 되어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주동자는 일본으로 망명하고 남은 행동대원들과 가족들은 대역죄로 처단된 것입니다. 이때 서재필의 가족도 반역자로 몰려 부모와 아내, 형, 친동생을 비롯해 어린 아들까지 죽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864년) 전라남도 보성의 외가에서 태어난 서재필은 친가가 있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성장하다 친척 서광하의 양자로 들어갔는데요. 7살이 되던 해에는 서울에 있는 외삼촌 김성근의 집에 보내져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이 있던 서울 북촌은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등 개화 지식인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어울리면서 근대 문물과 지식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자주 드나들던 승려 이동인으로부터 나라 밖 소식도 듣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힐 수 있었죠. 1882년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옥균의 권유를 받고 일본에 건너가 군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동료 14명과 함께 일본 도쿄에 있는 도야마 육군학교에 입학해 근대식 군사교육과 지리학 등 신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1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화와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1884년 12월 4일 급진 개혁 사상가들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킨 선생은 청년 사관 생도들을 지휘하여 고종을 호위하고 수구파 인사들을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정변 주도자 인도 요청과 조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그들을 냉대하기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선생은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1885년 4월 일본을 떠나 다시 미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내 생활은 내 힘과 내 손으로 개척하리라.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서재필 선생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인데요. 고국을 등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1년여 동안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독교 청년회에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다행히 이듬 해인 1886년에 미국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해리 힐맨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식 문명 개화론에서 벗어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데요. 189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892년에는 컬럼비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1894년에는 미국인 여성 유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병원을 개업했지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1894년 갑오동학혁명 이후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서 갑오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마침 갑신정변 주동자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져 박영효가 정변의 동지였던 서재필 선생에게 귀국을 요청합니다. 조선의 근대적인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입법기관인 중추원 고문을 맡았지만 그의 관심은 정치보다 국민 계몽에 더 있었습니다. 신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그 결과 1896년 4월 7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개화파 인사들의 후원 아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며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교육, 특히 민중을 개발함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선 신문 발간을 계획하였다. 독립신문은 나라 안팎의 소식과 자주 독립 정신을 일깨워주는 글, 정부와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 국민이 쉽게 나란 일을 알도록 했고요. 그중 한쪽은 영어로 인쇄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생은 1896년 7월 이상재, 남궁옥, 윤치호, 이승만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고문 역할을 했는데요. 독립협회는 국민 계몽 및 자치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근대 민족운동 단체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 영언문 자리에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우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여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그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1896년 아관 망명 이후 친러, 친미 연립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에 선생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만민공동회를 통해 열강의 한국 침략을 규탄해 러시아인 재정고문과 군사교관, 한러은행의 철수를 관철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배제학당 등 여러 근대학교에서 특강도 했는데요.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소개하고 신문물 견학을 위한 외국 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재 발굴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이런 활동은
수구파와 러시아의 미움을 샀는데요.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자 보수적인 관리들이 그를 중추원 고문직책에서 해임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 독립신문을 윤치호에게 인계하고 1898년 5월 14일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서재필 선생은 회사를 세워 문구업과 인쇄업을 했는데요. 그러던 1919년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현실에서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불러세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하여 대한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죠. 대표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1919년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열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1921년에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자 이승만과 함께 한국 대표단이 되어 한국의 독립을 세계 여러 나라에 호소하는 글을 제출했고요. 1925년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잔악함을 비판하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이러한 외교 활동은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던 미국 지식인층에 관심을 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을 하던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가족이 끼니를 걸을 지경에 이르자 그는 할 수 없이 1920년대 후반부터 의학 공부를 다시 해 의사로 지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여러 잡지에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들을 기고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에서 미군의 신체 검사를 하는 징병검사관으로 활동한 건데요. 일본의 패망이 곧 조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그러나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과 북을 미국과 소련이 군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 군정이 선생을 최고 고문 자격으로 초대하자 1947년 85세의 나이로 귀국해 강연 활동 등을 펼치며 조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분열된 정치 상황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이 그에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달라고 부탁했지만 국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이듬해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9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조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병세가 악화되어 1951년 1월 5일 88세의 나이로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재필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77년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고 1994년 4월 8일 미국에서 유해를 옮겨와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2003년에는 그가 태어난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에 서재필 기념공원이 개원을 했고 2008년 5월 6일에는
미국 워싱턴시에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었는데요. 워싱턴시에서는 이날을 서재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독립의 가장 근본적 요소는 각성한 민중이다. 역동적인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갑신정변, 독립신문 발행, 독립협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송재 서재필. 조국의 근대적인 개혁과 독립을 향한 그의 노고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